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해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로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며 팍스 브리타니카라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과 셰익스피어 등 위대한 문화적 성취는 오늘날까지도 인류 문명 전반에 깊고 거대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테임스강은 이러한 영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물길로 총 길이 346km에 달하면서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목격자이자 런던을 세계의 중심으로 키워낸 젖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강이 아주 겸손한 시작점부터 바다와 만나는 웅장한 끝까지 그 물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흐르는 이 물줄기가 처음 태어나는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여정은 런던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 남서부의 평화로운 코츠월드 구릉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코츠월드는 영국의 전형적인 석회암 구릉지대로서 완만한 목초지와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어우러진 지리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런던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줄기의 시작점으로 인식되어 영국 문명의 발흥과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온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역사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이 강을 단순한 물줄기 이상의 정신적인 실체로 각인시켰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아버지 템스라 불리는 강에 대한 경외심과 영국의 목가적인 서정성이 결합되어 수많은 예술적 영감과 국가적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들이 숨겨진 이곳 글로스터셔의 캠블 근처 들판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템스 헤드입니다. 대지를 적시고 이곳에서 샘솟은 빗물은 위대한 여정의 첫 숨을 내뱉습니다. 템스 헤드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강은 영국의 자연과 역사를 관통하는 여정을 펼칩니다. 발원지가 속해 있는 코츠월드는 배수가 원활한 석회암 구릉지와 깨끗한 수자원을 갖춰 양사육과 가공에 최적화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특산 품종인 코츠월드 라이언은 황금 양털이라 불릴 만큼 품질이 뛰어나 중세 유럽 전역에서 최고급 원자재로 극찬받았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진 양모 무역은 영국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막대한 부는 화려한 양모 교회와 마을의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풍부한 천연 염료와 수력을 이용한 가공시설까지 완벽히 갖추며 코츠월드는 단순한 사육지를 넘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천혜의 자연 환경과 우수한 품종 그리고 유럽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맞물려 코츠월드는 영국의 가장 풍요로운 양모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코츠월드 구릉지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레치레이드는 템스강과 리치강이 만나는 지점이면서 템스강에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상류 지점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중세시대부터 코츠월드에서 생산된 양모와 석재를 배에 실어 런던으로 보냈던 중요한 내륙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레치레이드를 떠난 직후 템즈강은 상류 특유의 좁고 굽이치는 수로와 완만한 수변 목초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영국의 전원 풍경을 보여줍니다. 템즈강은 역사적 명소인 레드콧 다리에 이릅니다. 1387년 리처드 이 세가 측근들을 앞세워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기존 귀족들의 권한을 억제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평원파 귀족들이 왕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실추된 정치적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무력 행사에 나섰고 리처드 이 세 군대와 귀족 연합군은 템스강에 있는 레드콧 다리에서 격돌했습니다. 강줄기는 인위적인 개발을 비껴간 채 야생화가 만발한 뱅크사이드와 함께 목가적인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이 구간은 화려한 도시의 모습 대신 템즈강 본연의 소박하고도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옥스포드라는 지적 중심지로 향하는 명상적인 통로 역할을 합니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지나면 시야는 갑자기 넓어지며 시간이 멈춘 듯한 거대한 대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강물은 곧이어 수천 년간 가축을 방목해온 광활한 포트메도우의 평원을 굽이치며 야생마와 소들이 노니는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 구간을 지나며 강은 비로소 아이시스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메들리 주변의 작은 돛담배들과 어우러져 점차 생동감을 얻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 위치한 옥스포드는 꿈꾸는 첨탑의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와 지적인 활기가 공존하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황소가 건너는 여울이라는 지명의 유래처럼 고대부터 전략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옥스포드 대학교는 1916년부터 교육이 시작된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특정의 중앙 캠퍼스 없이 도시 곳곳에 흩어진 39개의 독립된 칼리지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인 학문 공동체를 이룹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수많은 정치가와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루이스 캐럴이나 J.R.R. 톨킨 같은 문학 거장들을 배출한 지성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옥스퍼드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석조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연구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며 전 세계 학생들과 여행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길은 옥스퍼드 강 문화의 심장부인 폴리브리지에 다다르며 고풍스러운 펍과 유람선 선착장이 늘어선 활기찬 도심의 분위기를 품게 됩니다. 이어서 크라이스트 처치 메도우의 잘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흐르는 강물은 남쪽 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대학별 보트 하우스들을 마주하며 옥스포드만의 전통적인 조정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또 다른 줄기인 처웰강과 합류하며 강폭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수량도 한층 풍부해집니다.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경기 구간이 시작되어 강변은 경기를 지켜보려는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도닝턴 브리지는 경기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권을 제공합니다. 출발지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보트들의 대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촬영하거나 관찰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른 강물은 이플리록의 전통적인 수문을 통과하며 수위를 조절한 뒤 도심의 소음을 뒤로하고 샌드포드의 울창한 숲과 구릉지 사이를 따라 런던을 향한 긴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옥스퍼드를 지난 이 구간은 영국의 역사와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진 템스밸리의 핵심적인 회랑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완만한 구릉지와 울창한 숲 그리고 드넓은 초원이 강줄기를 따라 펼쳐지며 영국 전원 풍경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경로는 중세 수도원들의 거점이었던 에빙던을 지납니다. 에빙던에 수도원이 들어서게 된 것은 템즈강의 수로를 장악하려는 왕실의 의지와 10세기 종교 개혁의 열풍이 맞물린 것입니다. 이어 동남쪽으로 굽이치는 템즈강은 비옥한 평야를 지나며 고링에 위치한 고링갭이라는 협곡을 통해 칠턴 구릉지의 가파른 숲 사이를 관통하는 역동적인 지형을 형성합니다. 템즈강이 흐르는 고링 마을에는 고링 앤 스트리틀리 역이 있으며 고링을 지나는 철도는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노선 중 하나인 그레이트 웨스턴 본선입니다. 그레이트 웨스턴 본선은 템즈강의 흐름을 따라 서쪽에서 런던의 중심부인 패딩턴 역까지 이어집니다. 레딩은 템즈강과 케넷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로 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산책로와 헨리 1세가 세운 레딩 수도원 유적지가 상징적인 곳입니다. 과거에는 비스킷과 맥주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영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주요 IT 거점이며 매년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레딩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현대적인 활기가 넘칩니다. 레딩을 지나면 강 주변으로 광활한 범람원과 울창한 수별림이 펼쳐지며 영국 전원 풍경의 정수인 낮고 완만한 구릉지대가 양옆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윈저에 다다르기 전까지 강 곳곳에는 에이트라 불리는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위차를 조절하기 위한 역사적인 보들이 설치되어 계단식 수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형은 런던 분지로 향하는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녹지와 습지가 어우러진 안정적인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은 이내 영국 왕실의 오랜 거처 윈저성을 마주합니다. 윈저성은 11세기 정보광 윌리엄이 건설한 이래 900년 넘게 영국 왕실의 거처로 사용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성입니다. 이곳은 현재 국왕의 공식 거주지 중 하나로
화려한 스테이트 아파트먼트와 정교한 고딕 양식의 성 조지 예배당이 그 위엄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 조지 예배당은 수많은 왕실 결혼식이 열린 장소이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역대 국왕들이 안치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새에서 화려한 궁전으로 변모해온 윈저성은 영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국가적인 행사의 중심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미와 방대한 예술 소장품을 갖춘 이곳은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영국 왕실의 권위와 문화적 정수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명소입니다. 런던 서쪽 도심 외곽인 템스밸리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윈저성이 전략적 감시를 위해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석회암 언덕 위에 세워진 반면 히드로 공항은 템즈강이 흐르는 평탄한 분지 지형에 있습니다. 영국 최대이자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관문인 히드로 공항은 전 세계 180개 이상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통의 허브입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와 엘리자베스 라인 등 체계적인 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런던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터미널은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방향으로 템즈강이 이어지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도가 매우 낮고 평평한 템스 범람원에 속합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점토층 위에 캠프턴 파크 자갈과 비옥한 충적토가 쌓여 있어 과거에는 대규모 농경지와 자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제 템스강은 과거 국왕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던 핵심 수로였던 구간으로 갑니다. 이 지역은 강줄기가 굽이치는 지형 덕분에 궁전의 정원과 수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헨리 8세의 야망이 서린 햄프턴 궁전은 템즈강이 런던으로 들어서는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햄프턴 궁전은 화려한 튜더 양식과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우아한 바로크 양식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독특한 건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교한 굴뚝과 붉은 벽돌이 상징인 튜더식 건물과 대조되는 바로크식 대칭 구조는 영국의 예술적 변천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거대한 그레이트 홀과 세계적인 미로 정원까지 더해진 햄프턴 궁전은 템스강의 자연미 속에서 영국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런던으로 진입하고 나서 강은 하루 2번 북해에서 밀려오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양의 박동을 실어 나르는 템스강은 런던의 심장부를 향해 흐르며 굽이치는 물줄기마다 새겨진 유서 깊은 유산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합니다. 템스강에서 가장 우아하고 평온한 아카디안 풍경을 간직한 지역은 18세기 귀족들의 화려한 별장과 울창한 녹지가 강변을 수놓습니다. 도심의 번잡함 대신 전원적인 정취가 흐르는 완만한 곡선 구간을 지나며 고풍스러운 석조 다리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완성합니다. 물길이 동쪽으로 흐를수록 강폭은 넓어지고 풍경은 점차 역동적으로 변모하며 런던 도심으로 본격적인 진입을 알립니다. 웨스턴 리버사이드의 실용적인 수로에서 시작된 여정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현대적 세련미를 거쳐 국가적 상징으로 승화되는 템스강의 가장 극적인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박한 산업적 기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런던의 새로운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담한 건축적 시도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배터시에 접어들면 풍경의 질감은 더욱 현대적으로 바뀝니다. 거대한 벽돌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는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과거 산업화의 상징에서 현대 런던의 힙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합니다. 인근에 나인 엘름스 지역에 늘어선 최첨단 빌딩들과 현대적인 교량들은 런던이 가진 끊임없는 재생의 에너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길은 점차 정돈된 제방을 따라 우아함을 더해가고 마침내 웅장한 웨스트민스터 궁전 앞에 다다라 영국의 깊은 역사와 권위를 완성합니다. 영국의 심장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수세기 동안 의회 민주주의가 꽃피운 정치의 중심지이자 빅벤의 종소리가 상징하는 런던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 곁을 지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 정보광 윌리엄 이래 모든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된 영적인 성소이자 영국의 위인들이 잠든 역사의 보고입니다.
런던의 눈이라 불리는 런던 아이는 템스강 남쪽 기슭에서 135m 높이의 거대한 관람차로 솟아올라 도심 전체를 360도로 한눈에 담아낼 수 있는 현대 런던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고풍스러운 웨스트민스터 궁전과 마주보며 과거와 현대의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곳은 런던의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장 아름답게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관측 지점입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1666년 런던 대화제 이후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재건한 바로크 양식의 걸작이자 런던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영적 지주입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도문수 세기 동안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수호해왔으며 국왕의 결혼식과 국가 위인들의 장례식이 거행된 영국의 굵직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런던 브리지를 건너면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더 샤드가 있습니다. 더 샤드는 조각난 유리 파편을 형상화한 수직 도시로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현대 런던의 야망과 최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독보적인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다시 강 건너에 위치한 지역인 시티 오브 런던은 고대 로마인들이 세운 론디니움에서 시작된 런던의 역사적 뿌리이자 오늘날 세계 금융의 흐름을 주도하는 심장부입니다. 중세의 좁은 골목길과 거킨이나 워키토키 같은 기하학적인 마천루들이 솟아오른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가장 치열하고도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자치권을 유지하며 영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온 이 1평방마일의 땅은 런던이 가진 변치 않는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이 쌓아 올린 고대 도시의 경계인 런던월은 수천 년 세월을 버텨온 성벽의 잔해로서 오늘날 최첨단 금융 빌딩들 사이에서 시티 오브 런던의 유구한 뿌리를 증명합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틈새에 남은 이 성벽의 자취는 중세와 현대가 겹겹이 쌓인 공간 속에서 런던이 품어온 방어와 생존의 역사를 묵묵히 들려줍니다. 템스강 변의 장엄한 위용을 드러낸 런던탑은 정보광 윌리엄이 세운 요새이자 궁전으로 때로는 공포의 감옥이자 보물창고로 쓰이며 영국의 권력과 비극이 교차해온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템스강의 가장 화려한 상징인 타워 브리지는 정교한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탑과 대형 선박을 위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장엄한 장관을 연출하며 런던의 고전미를 완성합니다. 타워 브리지를 뒤로한 템스강은 카나리 워프의 현대적 마천루와 옛 도심 항구의 자취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물길을 따라 드넓은 하구의 정취를 풍기며 그린위치로 향합니다. 세계 시간의 기준인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그린위치 천문대는 대항해 시대 영국의 해상 패권을 뒷받침한 천문학과 항해술의 중심지이자 인류 시간 체계의 뿌리가 된 상징적인 역사적 성소입니다. 그린위치 공원 언덕 위에 우뚝 서서 템스강의 굽이치는 물 줄기와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템스강 여정의 시공간적 의미가 하나로 모이는 정점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하구로 내려갈수록 강은 템스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광활한 습지와 평야지대로 확장되며 강폭은 수 킬로미터에 달해 대양으로 향하는 거대한 길목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문화적으로 이 지역은 런던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이라는 강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드나드는 최첨단 런던 게이트웨이 항만 시설과 과거 산업화 시대에 버려진 부두들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군사력과 이민사의 핵심적인 장소들이 포진해 있어 이곳의 요새와 항구들은 런던을 지키는 방어선이자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강은 더 이상 강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넓어집니다. 코츠월드의 작은 돌무더기 아래서 시작된 그 미약했던 물줄기는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채 마침내 북해의 거친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템즈강, 그것은 영국이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흘러갈 미래의 거울입니다.